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트러스트 륜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는 첫 번째 수업 되겠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수업에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떤 수험생분들은 그냥 되게 많이 하면 잘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맞아요.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노력하면 할수록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이제 다음 시간에는 2008년도부터 최근 문제인 2016년도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보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경향을 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 되겠는데요. 제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출을 알아야 맥을 잡는다 1탄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대 기출문제 분석 첫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와 2010년도의 문제를 낱낱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기면 무조건 이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2008년도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 건데요. 한 가지 여러분께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문제를 먼저 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2008년도, 2010년도 문제가 4문항이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를 한 문항에 약 2분 정도를 소요해서 4문제 한 8분 정도 시간을 두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풀이를 들으면은 문제를 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2008년도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08년도 19번 문제 되겠습니다. 2008년도 19번 기출문제는 홉 다이아몬드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일치 불일치 문제 되겠죠. 다 푸셨죠? 그리고 보기가 4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경향을 분석해 봤어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도 19번 기출문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유형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난이도로 봤을 때 난이도는 상당히 주관적인 건데요. 중하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또 그렇게 쉽진 않던 그런 문제가 됐었죠. 자,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홉 다이아몬드의 내용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즉 4개의 보기 중에서 1개가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시사점, 제가 느끼는 시사점인데 일반적인 일치 불일치 문제와는 약간은 다르게 하나의 소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글을 딱 띄워놓고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혹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글의 내용 중에서 하나의 소재, 홉 다이아몬드라는 소재를 주고 이 소재에 관해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걸 묻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단 하나의 소재에 관한 문제로 읽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휘가 제 생각에는 어휘가 되게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는 생각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어휘를 모른다면 문제를 틀릴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일치 불일치 문제를 푸는 해결 방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해결 팁은 첫 번째 보기부터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독해 시간에 또 가르쳐 드릴 건데요. 최대한의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특히나 일치 불일치는 보기를 읽고 그 보기에 맞는 내용을 찾아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기를 먼저 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보기를 읽고 나서 지문 속에서 그 보기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1번 보기를 읽고 바로 지문으로 가세요. 1번, 2번, 3번, 4번 지문 다 읽고 보기 다 읽고 지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기를 읽고 그 다음에 지문 보고 보기를 읽고 그 다음에 지문을 확인하십시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가르쳐 드린다면 보기의 단어와 지문의 단어가 같을 경우도 있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보기에 써 있는 단어와 그리고 지문 속에 있는 단어가 같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면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다를 경우에는 단어 하나로 문제를 틀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기에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보기에 있는 단어가 맞는지 지문 속에서 확인하는데
분명히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어를 쓰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린 팁대로 저희 보기부터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s a stone. 돌입니다. They bring bad luck. bad luck 하게 되면 불행. 그쵸? 불행을 가져오는 돌이다. 그럼 불행을 가져오는지 행운을 가져오는지만 찾으시면 돼요. 자, 2번. It's bad reputation. 자, reputation은 어떤 뜻이냐면 평판 명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의 나쁜 평판이 repels. 이런 단어 모르면 문제 틀릴 수 있겠죠? repel은 저리 가 라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안 좋은 평판이 방문객들을 쫓아낸다. 이것의 평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방문객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It's honors. 이 돌에, 그쵸? 여기서는 돌이라고 했으니까 이 돌의 주인은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jinx, 불행의 일로 되어 있대요. 즉, 이 돌의 소유자는 불행에 빠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자, 이것은 one of the most인데 one of the most는 가장 모모한 것 중에 하나죠. 자, 이것은 가장 valuable, 귀중한 gems. gems 하게 되면 보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석 중에 하나다. 그러면 돌은 돌인데 보석인가 봐요. 그리고 이 보석은 귀중한가 봐요. 그런지 아닌지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지문 속에서 한번 이 보기의 내용이 맞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 부분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ope Diamond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일반적인 일치 불일치 문제에 비해서 읽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건 Hope Diamond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Hope Diamond 부분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안 읽으셔도 시간이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빨간색 부분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of the world's greatest gems. 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gems, 보석이라 그랬죠? 그러면 아까 보기에서는 뭐 했어요, 얘들아? 아이들아, 수험생 여러분, greatest valuable 했습니다. 그럼 가장 귀중한 보석 중에 하나다. 가장 훌륭한 보석 중에 하나다.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단어를 썼을 뿐이죠. 이런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 supposed to bring misfortune. misfortune도 마찬가지입니다. misfortune은 불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보기에서는 bad luck이란 말이 나왔었죠. bad luck, 불행. misfortune, 역시 불행. 같은 뜻, 다른 단어였습니다. 이런 것만 잘 아시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빨간색 부분 볼 건데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Its reputation. 보기에 있었죠. 이것의 평판. For bad luck. 이 불행에 대한, 그쵸? 불행에 대한 이것의 평판은 doesn't keep southern visitor from flocking to see it every year.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어구, 관용어구 같은 건데 이 관용어구를 몰랐다고 한다면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제가 관용어구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관용어가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로 시작을 하겠죠. 항상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로서 keep이란 동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keep.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항상 무슨 자리죠?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리고 형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keep from ing. 그래서 주어, keep, 목적어 from ing. 자, 그러면 이럴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 주어는 이 목적어가 이 동사 ing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막다의 개념이 있어요. 한 번만 더. 어떤 개념이냐면 이 주어는 이 목적어가 이 동사를 하려고 해. 하지만 주어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야, 넌 이거 못해! 라고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필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keep 말고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prevent라는 단어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stop이라는 단어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형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어는 이 목적어가 이 원형, 동사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it's a reputation for bad luck. 이 불행, 그쵸? 이 불행에 대한 평판이 절대 좋지 않은 평판입니다. 이 평판은 doesn't keep. 자, 여러분 해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doesn't란 걸 잠깐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해석이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행에 대한 평판은 keep. 못하게 하다예요. 그 다음에 thousands of visitors. 이 수천 명의 방문자들이 flocking. flock이란 말 자체가 모이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천 명의 방문자들이 이 보석을 매년 보러 오는 것을 못하게 한다.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이것의 안 좋은 평판이죠. 야, 그 돌은 불행을 가져와. 안 좋은 평판은 doesn't 빼고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 불행에 대한 안 좋은 평판은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한다. 즉, 불행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인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doesn't를 뺐으면 정답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doesn't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확히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안 좋은 평판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부정이 들어간 거겠죠. 이 자체가 못하게 하다 막는다인데 앞에 doesn't가 있기 때문에 막지 않는다. 이 말은 거꾸로 설명하면 수천 명의 방문자들이 매년 이것을 보러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정답을 같이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의 안 좋은 평판은 방문객들을 내쫓는다? 아니요. 막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2008년도에 20번 문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두 사람의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문맥 및 어법상 알맞은 단어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대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단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 경향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은 어법 어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난이도를 한번 봐주세요. 난이도가 상 또는 하예요. 상 또는 하. 최상이 될 수도 있고 최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같이 볼게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는 문제였었죠. 그런데 시사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법 문제도 아니고 어휘 문제도 아닌 이 문제는 어법과 어휘 두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법 문제, 어휘 문제가 아닌 두 개가 합쳐진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법을 모른다. 난이도 최상입니다. 단어를 모른다, 어휘를 모른다, 역시 난이도 최상이 돼요. 하지만 이 두 가지만 알면 난이도가 최하로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라도 어법을 조금씩 어휘도 조금씩 쌓아 놓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법은 한번 알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 어법을 모르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시간을 100시간 들여도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난이도가 최상 또는 최하가 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해결 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죠. 일단 괄호가 있는 부분부터 읽을 겁니다. 그렇게 읽고 나서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음 두 번째 괄호만 읽어서는 정답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즉 내용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뒤 문장 정도만 읽으시면 돼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을 보낼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대화 파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파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쓱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같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한번 빈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ood enough. 좋아요. 괜찮습니다. But I'm not. 그런데 나는 typing it. 아직 타이핑을 이거 했어요. 자, I'll get ready with him for 5 days.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제가 이것만 읽고 이 대화 내용을 추론해 볼 테니 여러분의 추론과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Good enough. 좋습니다. 그런데 not이란 말 있죠? 그 다음에 yet이란 말 있습니다. not yet은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런데 아직 제가 타이핑 치는 것을 끝내지 못했어요. 마치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식의 말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한번 대화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what do you charge for photocopying? 자, 차지는 비용이죠. 그러면 이거 프린트 하는데 복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페이지당 15센트요. Even for bulk? bulk는 큰 이런 말이죠. 좀 내용량이 많아도요. 대략 어느 정도 되는데요? 한 100장 정도 됩니다. It's my dissertation. dissertation이라는 단어는 논문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 모르셔도 여러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자, 제 논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깎아드릴게요. 페이지당 한 10센트 정도로 깎아준대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내용이에요? 논문을 복사를 하고 싶어요.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맡기는데 이제 비용이 이제 저희가 이제 합의가 돼 있었죠? 그리고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못 끝냈어요.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타이핑을 끝내다, 마치다 이런 말이 들어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타이핑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 내가 단어 좀 알아. 끝내다 마치다는 finish 아닌가? 예, 맞습니다. finish란 말 자체가 끝내다란 말이 있어요. 마치다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I'm not finishing yet. 제가 아직 타이핑을 치는 걸 끝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어렵다는 게 어법과 어휘가 합쳐져 있었다고 했죠. 제가 잠깐 어법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수험생 여러분, finish란 말은 품사부터 구분하셔야 돼요. finish는 품사가 일반 동사로서 끝내다, 마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finish, 자주 쓰이는 단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finish를 집어넣을 때는 정말 큰 문법상의 오류가 생깁니다. 자, 어떤 오류냐면요. 우리가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만 들어가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I am이란 말하고 있습니다. am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비동사가 되는 겁니다. 비동사. am은 비동사죠. 그러면 am과 저희가 finish를 같이 써버리게 되면 동사가 몇 개 돼요? 2개가 됩니다. 즉, 의미상으로는 finish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쵸? 하지만 문법상으로 봤을 때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원형은 절대로 같이 쓰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로만 다가서 finish를 쓰게 되면 오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나옵니다. 뭐냐면 am을 저희가 비동사라고 하죠. 그리고 be throw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휘가 되는 겁니다. be throw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이냐면 이 자체가 무엇을 끝내다, 마치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즉, finish란 의미를 알고 finish를 집어넣는데 어법상 맞지 않는구나 라는 어법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여기다가 be throw가 무엇인가를 끝내다, 마치다라는 어휘, 이 어법과 어휘를 알고 계셨다면 난이도가 하루 떨어지는 문제였고요. 이 어법과 어휘를 몰랐다고 한다면 난이도가 껑충 뛰는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e through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는 2010년도 19번 기출문제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도 역시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왔죠. 자, 역시 보기도 네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출제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은 내용일치, 불일치였어요. 난이도는 제 생각에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하였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자, 문제는 와인. 그렇죠. 우리 연말이나 이럴 때 한잔 하시는 와인. 와인과 치아에 관한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시사점은 보기의 단어와 지문의 단어가 어렵지 않은 쉬운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해결 팁을 드린다면 보기를 읽고 그리고 보기의 내용을 지문 속에서 찾고 맞는지 확인만 해주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에 이 단어가 그쵸? 같은 의미로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런 걸 많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어휘가 풍부하실수록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experiment 실험하다죠. 실험했습니다. 사람들한테 16병의 와인을 가지고 실험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와인이 16병이었을까?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와인이 16병이 있을까? 그 다음에 자, it's reported that wine can harm. 자, 와인이 harm이니까 해를 주다, 해롭다가 되겠죠. 자, enamel will hurt our teeth. 아, 우리의 치아의 에나멜에 와인이 해롭다. 그러면 와인이 에나멜이라는 것에 해를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3번. 자, 와인은 우리의 치아를 좀 더 susceptible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민감한, 예민한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와인은 우리의 치아를 좀 더 뜨거운 마실 거에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뜨거운 음료와 여러분들은 예민하다는 말, 요것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4번. After glass of wine. 와인을 싹 한잔 하시고, 그쵸? 와인 한잔 하시고 주무시고 양치하셔야겠죠? 양치하시는데 와인을 한잔 한 후에 여러분의 치아를 브러쉬하는 거, 양치질을 하는 것은 이 치아를 어떻게? protect,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절대 대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과 의사분이나 그렇죠? 그래서 치아 쪽에 되게 풍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시면 모를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봐도 와인 한 잔 마시고 양치질하면은 우리의 치아를 보호하겠지?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기 4번을 그냥 정답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 상식일 수도 있잖아요. 항상 제가 권유해드리는 것은 정답은 무조건 지문에 근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반적인 상식보다는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한번, 지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searcher tested the effect 8 red and 8 white wines. 8개의 빨간색 그리고 8개의 하얀색 와인입니다. 8 더하기 8은 16병이잖아요. 그러면 16개의 와인을 가지고 실험을 했구나. 보기 속에 있었죠? 자, 그 다음 또 빨간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discovered.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모든 와인들이 데미지했다. 자, 이 데미지란 단어는 아까 저희 보기에서 나온 함이란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에 대한 풍부성 없이 나는 분명히 보기에서 함을 봤는데 지문에 함이 없어요. 그럼 얘가 정답인가? 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뜻 다른 단어가 있는 겁니다. 함, 해를 끼치다. 데미지 역시 해를 끼치다, 피해를 주다죠. 그럼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알게 되었죠? 모든 와인들이 피해를 줬구나. 에나멜에. 그쵸? 우리의 치아를 보호하는 에나멜에 피해를 줬구나.
역시 이것도 보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This makes our teeth more sensitive. 이것도 역시 아까는 substantive를 있었죠. 그렇죠? 즉, 보기에 있는 예민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hot, 뜨거운 말은 아까 보기에 있었잖아요. 같은 단어죠? 하지만 그 susceptible과 sensitive이 같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역시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bad news. 안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Brushing your teeth after drinking wine. 와인을 드시고 마시고 양치질하는 것은 오직 상황을 worse란 말이 나오는데요. worse라고 하는 것은 bad, 안 좋은, 나쁘다의 bad의 비교급입니다. 즉, bad가 안 좋은이라면 worse는 더 악화시키다, 더 나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와인을 한잔 하시고 양치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치아를 더 나쁘게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 밖의 말이죠. 자,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면 4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있는 harm, damage, susceptible, sensible 이런 같은 뜻 다른 의미의 같은 단어, 같은 뜻 다른 단어에 많이 유의를 해주시면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2010년 2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읽고 여성 고객이 결정한 일로 가장 알맞은 것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건데 대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수험생 여러분도 푸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보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대화 후 할 일 되겠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중하라고 잡아봤고요. 문제는 대화 내용을 추론해서 여자가 할 일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사점은 대화는 그런 게 좋아요. 뭐가 좋냐면 단어를 몇 개 몰라도 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죠. 대화를 몇 개, 대화를 알고 싶어? 하지만 단어를 몰라요. 그래도 스리슬쩍, 그쵸? 스무스하게 어떤 내용인지 추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해결 팁 하나 드릴게요. 대화의 단어가 어렵지 않으니 다 읽으면서 흐름을 파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여자의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 자체가 대화 후에 여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정답이 아랫부분, 즉 대화의 아랫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대화 한번 같이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what can I do for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send a parcel. parcel이라는 단어 모르셔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을 겁니다. parcel이란 말은 소포란 말이 되겠죠? EMS로 소포를 좀 보내려고요. 아, 그래요? What's inside of it? inside가 안쪽이 되겠죠. 안에 뭐가 있는데요? 옷이랑 코스메틱이랑 seaweed이랑 헤어스프레이요. 이런 단어 다 모르셔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I'm sorry. 미안하지만 you can send the hairspray by EMS. EMS로는 헤어스프레이를 보낼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읽으셨으면 그냥 어느 정도 감은 잡히셨을 것 같아요. EMS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 헤어스프레이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왜 안 됩니까? Inflammable. 가연성 물질이죠.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은 aircraft 안 됩니다. 비행기에 for safety reason. 안전상의 이유로 비행기에 실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요. 그러면 any other way available? 자, available 자체는 이용 가능한 이런 말이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죠. 있기는 있습니다. 바다로 보내시면 돼요. 배에 실어서 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대신에 한 45일에서 60일 걸려요. 한 달 반에서 2달이요. 이건 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길어요. 그러면 차라리 I'd rather. 자, I'd rather인데 여기서 드는 would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would rather는 어떤 의미냐면요. would rather 같은 경우는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하겠다. 그럴 바엔 제가 차라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would rather 되겠습니다. 차라리 take out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뭐 저도 커피는 좋아하진 않지만 어쩌다 한 번쯤은 take out 커피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take out 할 때 어떻게 하니? 커피를 가져가는 거죠. 즉, take out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빼간다, 가져간다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헤어스프레이를 from my parcel, 내 소포로부터 빼버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앞에 나온 대화 내용 흐름과 한번 같이 합쳐보겠습니다. 헤어스프레이 안 된대요. 배로 보내려고 하니 45일에서 60일이 걸린대요. 너무 길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저는 빼버리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배편으로 소포를 보낼 겁니다. 너무 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EMS를 이용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러면 배편을 이용 안 할 것입니다. 다음 2번 to make a protest. 자, protest는 어떤 개념이면 항의란 말이 있어요. 어떤 불평, 불만 때문에 남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항공사에 항의랍니다. 왜 헤어스프레이가 안 돼요? 그냥 보내주세요. 아니었습니다. 3번 to check out. 점검할 것입니다. other option. 다른 이용 가능한 옵션들을 볼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면 뭐 다른 거 없나요? 아닐 겁니다. 4번 to mail her parcel without. without 이제 뭐뭐가 없이란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어스프레이 없이 그녀의 소포를 보낼 것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기출문제 분석 첫 번째 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12년도부터 2016년도 기출문제 보면서 기출의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트 륜쌤이었습니다.